독서클럽 책 읽기 나니아 연대기 1권 11막 공경에 빠진 디고리와 외삼촌. 여러분은 앤드루 외삼촌을 두 아이와 마부랑 같은 종족으로 재빨리 알아보지 못한 그 동물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동물들이 옷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동물들은 폴리의 원피스와 디고리의 재킷과 바지, 마부의 중산 모자가 자기네의 털이나 깃털처럼 몸의 일부인 줄 알았다. 만일 세 사람이 동물들에게 말을 걸지 않고 또 앞에서처럼 스트로베리가 생각해내지 못했더라면 동물들은 그 세 사람이 같은 종족인 것도 몰랐을 것이다. 앤드루 외삼촌은 아이들보다 훨씬 키가 컸으며 마부보다 한층 말랐다. 아주 하얗지는 않지만 하얀 조끼만 빼면 죄다 까만 옷을 입고 있고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희끗희끗한 더벅머리는 동물들 눈에 다른 세 사람과는 생판 다르게 보였다. 그러니 동물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것은 당연했다. 특히 앤드류 외삼촌은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앤드류 외삼촌도 애를 쓰기는 했다. 불독이 말을 걸자 물론 앤드루 외삼촌에게는 그저 으르렁대는 소리 같았지만 떨리는 손을 내밀면서 우리 강아지 착하지 그래 불쌍한 녀석 하고 숨 가쁘게 말했다. 하지만 앤드루 외삼촌이 동물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동물들도 외삼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동물들은 외삼촌이 한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아주 가냘프게 즈즈즈 하는 소리로만 들렸다. 그러나 차라리 못 알아들은 편이 나았다. 나니아의 말하는 개쯤 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 착하지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한테 우리 아가 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곧 앤드류 외삼촌은 정신을 잃고 픽 쓰러졌다. 그 꼴을 보고 흑멧돼지가 말했다. 저것 봐, 나무잖아. 난 줄곧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서 동물들은 한 번도 기절하거나 쓰러지는 꼴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불독은 앤드류 외삼촌을 샅샅이 냄새 맡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건 동물이야. 확실히 동물이야. 아까 그 생물들하고 똑같은 종족인 것 같아. 곰 하나가 말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동물은 저렇게 넘어지지 않아. 우리도 동물인데 우리는 안 넘어지잖아. 우리는 서 있지. 이렇게 말이야. 곰은 뒷다리로 서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다가 키 작은 나뭇가지에 걸려 화당 넘어졌다. 가을 까마귀가 흥분에 들떠서 소리쳤다. 세 번째 농담이다. 세 번째 농담. 세 번째 농담이야. 흑멧돼지가 말했다. 난 아직도 나무 종류인 것 같아. 또 다른 곰이 말했다. 만일 이게 나무라면 저 속에 벌집이 있을지도 몰라. 오소리가 말했다. 나무가 아닌 게 분명해. 쓰러지기 전에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거든. 흑멧돼지가 말했다. 그건 저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일 뿐이야. 까마귀가 오소리에게 말했다. 혹시 저게 말하는 동물 같다는 뜻은 아니겠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 코끼리. 이 코끼리는 물론 암놈이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이미 남편은 아슬란의 부름을 받고 떠났다. 코끼리가 말했다. 있잖아. 이런 동물의 일종인 것 같아. 이쪽 끝에 있는 희끄무레한 부분이 얼굴 같지 않니? 이 구멍들은 눈이랑 입이고 물론 코가 없긴 해. 하지만 그럼 좁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중에 정확히 코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진 친구는 거의 없으니까. 암코끼리는 자부심에 차서 실눈을 뜨고 자신의 긴 코를 내려다보았다. 불독이 말했다. 난 그 의견에 절대 반대야. 맥이 말했다. 코끼리 말이 옳아. 그러자 당나귀가 명랑하게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봐. 어쩌면 말은 못해도 생각은 할 수 있는 동물일 거야. 암코끼리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이걸 일으켜 세워볼까? 암코끼리는 축 늘어진 앤드루 외삼촌의 몸을 코로 감아서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거꾸로 세우는 바람에 반 파운드짜리 금화 2입, 5실링짜리 은화 3입, 6펜스짜리 은화 1입이 주머니에서 와르르 떨어졌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앤드루 외삼촌은 곧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동물들이 수군거렸다. 거봐, 저건 동물이 아니야. 살아있지도 않잖아. 불독이 말했다. 내 말대로 저건 동물이야. 직접 냄새를 맡아봐. 암코끼리가 말했다. 냄새 맡는다고 다가 아니지. 불독이 말했다. 아니, 내 코를 못 믿으면 뭘 믿어. 암코끼리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글쎄, 그 좋은 머리를 믿는 거겠지. 불독이 말했다. 난 그 의견에 절대 반대야. 자, 아무튼 지금 뭐라도 해야 돼. 이게 혹시 악마일지도 모르니까 아슬란님께 보여야지.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이것이 동물일까? 아니면 나무 종류일까? 동물들 12마리 정도가 말했다. 나무, 나무. 코끼리가 말했다. 좋아, 이게 나무라면 땅에 심어주기를 바랄 거야. 구덩이를 파야겠다. 두더지 2마리가 잽싸게 일을 시작했다. 앤드류 외삼촌을 놓고 어느 쪽을 위로 해서 구덩이에 심을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외삼촌은 머리가 거꾸로 구덩이에 묻힐 뻔한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몇몇 동물들은 다리가 나뭇가지이며 털이 북술북술한 잿빛 부분, 그건 머리를 뜻한다. 잿빛 부분이 뿌리가 틀림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2갈래로 갈라진 것, 끝에 흙이 더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게 더 뿌리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심었다. 동물들이 흙을 덮고 다독거렸을 때 앤드류의 삼촌은 무릎 위까지 흙에 묻혀 있었다. 당나귀가 말했다. 너무 시들어 빠진 것 같은데? 코끼리가 말했다. 물론 물을 좀 뿌려줘야지.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없지만 아마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내 코가. 불독이 말 중간에 끼어들었다. 난 그 의견에 절대 반대야. 하지만 암코끼리는 조용히 강으로 걸어가 코에 물을 가득 채우고 돌아와서 앤드류 외삼촌을 돌보았다. 현명한 그 동물은 외삼촌에게 10여 리터나 물을 뿜어댔다. 마치 옷을 입은 채 목욕을 한 것처럼 앤드류 외삼촌의 프로코트 자락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 물벼락이 외삼촌을 살려냈다.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앤드류 외삼촌더러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을 곱씹어 보라고 내버려 두고 더 중요한 일로 돌아가야겠다. 설사 외삼촌이 그렇게 현명한 일을 할 것 같다 해도 말이다. 스트로베리는 디고리를 등에 태우고 동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곳까지 달려가 아슬란과 선택된 동물들에게로 제법 가까이 갔다. 디고리는 도저히 그 엄숙한 회의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도 없었다. 아슬란의 말 한마디에 수코끼리, 까마귀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아슬란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슬란은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황금색이고 더 무서웠다. 디고리는 감히 그 커다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디고리가 말했다. 부탁인데요. 사자님, 아슬란님, 저기 제발 저희 엄마를 낫게 할 이 나라의 마법 과일 몇 개만 주세요. 디고리는 사자가 그래 하고 말해주기만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안 돼 하고 말할까봐 몹시 두려웠다. 그러나 사자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디고리는 당황스러웠다. 아슬란은 디고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동물들만 바라보며 말했다. 얘가 그 아이다. 바로 그 일을 한 아이야. 디고리는 속으로 뜨끔했다.
이크, 지금 날더러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지? 사자가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외부에서 온 사악한 마녀가 내 새로운 나니아 나라에 있다. 마녀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이 선량한 동물들에게 말해주어라. 디고리는 10가지도 넘는 일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정확한 사실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다. 디고리는 나직하게 말했다. 아슬라님, 제가 마녀를 데려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 마녀를 우리 세계에서 마녀의 세계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마녀를 마녀의 세계로 데려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담의 아들아, 어떻게 해서 그 마녀가 너희 세계로 가게 되었지? 마법으로요. 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디고리는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뒷말을 이었다. 우리 외삼촌이 그랬어요. 아슬라님, 외삼촌이 마법의 반지로 우리를 우리 세계 밖으로 보냈어요. 외삼촌이 폴리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나도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찬이라는 곳에서 그 마녀를 만났는데 그 마녀가 그만 우리한테 매달려서 아슬라는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녀를 만났다고? 디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불쌍하게 말했다. 마녀가 깨어났어요. 아, 제가 마녀를 깨웠단 소리예요. 그 종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요. 폴리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죠. 폴리는 잘못이 없어요. 전, 전 폴리랑 싸우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어요. 그때 그 종 밑에 적혀 있던 글이 저한테 마법을 건 것 같아요. 아슬라는 여전히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이냐? 아니요,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그냥 마법에 걸린 척했을 뿐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디고리는 줄곧 후회하고 있었다. 내가 모든 일을 망쳤어. 이제 엄마를 위해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 그때 사자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디고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다. 친구들이여,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깨끗한 새 세계를 준 지 7시간도 되기 전에 벌써 악마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겠지? 이 아담의 아들이 그 마녀를 깨워 이리로 데려온 것이다. 모든 동물들, 심지어 스트로베리까지 일제히 고개를 돌려 디고리를 쳐다보았다. 디고리는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으면 싶었다. 아슬라는 다시 동물들에게 말했다. 하나, 실망하지 마라. 악은 그 악마에게서 나올 것이나 아직은 멀리 있고 최악의 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라. 그 사이 수백 년 동안 이곳은 즐거운 세계의 즐거운 나라가 되리라. 아담의 자손이 재난을 불러들였으니 아담의 자손이 그 재난을 치유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너희들 가까이 오너라. 마지막 말은 지금 막 도착한 폴리와 마부에게 한 말이었다. 폴리는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슬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마부는 사자를 힐끗 보고는 중산 모자를 벗었다. 그때까지 마부가 모자를 벗은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자를 벗은 마부는 더 젊고 멋있어 보였다. 런던에 마차를 끄는 마부 같은 느낌은 줄어들고 시골 사람 같은 느낌이 완연했다. 아슬란은 마부에게 말했다. 아들아, 일찍이 내 너를 알고 있었느니라. 나를 알겠느냐? 글쎄요, 나리. 여느 때처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요. 하지만 좀 자유롭게 생각해보면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됐다. 너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니라. 아마 살아가면서 조금씩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게다. 이 나라가 마음에 드느냐? 썩 좋습니다, 나리.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으냐? 하오나 나리,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다면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을 리가 없겠지요. 아내와 저는 진짜 시골뜨기니까요. 아슬란은 텁수룩한 머리를 들고 입을 벌려 한음을 길게 소리냈다.
아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힘이 넘치는 소리였다. 폴리는 그 소리를 듣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것은 꼭 부름의 소리 같았다.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복종하고 싶고 더욱 거기에 복종할 것 같았다. 아무리 많은 세계와 세월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폴리는 경이감으로 가슴이 벅찼지만 난데없이 착하고 정직하게 생긴 젊은 안악이 호련히 나타나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거나 충격받지는 않았다. 폴리는 대번에 그 여자가 마부의 아내임을 알아차렸다. 아슬란은 마부의 아내를 그 지긋지긋한 마법의 반지 없이도 새가 둥지로 날아들듯 우리 세계에서 나니아 땅으로 빠르고 간단하고 기분 좋게 옮겨왔다. 젊은 여자는 한창 빨래하던 중이었는지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붙였으며 손에는 비누 거품이 묻어 있었다. 만일 마부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모자는 모조 체리가 달린 모자였다. 아내가 좋은 옷을 입을 시간이 있었다면 오히려 형편없게 보였으리라. 그런 옷들보다는 지금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였으니까. 그 여자는 당연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하지만 사자를 쳐다보고 나서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별로 겁내는 것 같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무릎을 반쯤 굽혀 절을 했다. 그 당시에는 시골 여인들 중에서도 더러 무릎을 굽혀 절하는 법을 아는 여인들도 있었다. 그런 다음 마부의 손을 잡고 다소 수줍은 듯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다. 아슬라는 두 사람에게 눈을 붙박고 말했다. 나의 아이들아, 너희는 나니아의 첫 번째 왕과 왕비가 될 것이다. 마부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고 마부의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너희는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 주어라. 그들 사이에서 옳은 것을 구현하고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여라. 이 세계에 사악한 마녀가 있으니 곧 적이 나타나리라. 마부는 침을 2번 삼키고 나서 목을 가다듬었다. 용서하십시오, 나리.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교육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됐다. 삽과 쟁기를 써서 땅에서 양식을 기를 수 있느냐? 예, 나리. 그런 일이라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뭐든 기르는 일이라면요. 너는 이들을 공평하고 자상하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들이 내가 태어난 세계에 말 못하는 동물처럼 노예가 아니라 말하는 동물이자 자유로운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알겠습니다, 나리. 모두 똑같이 대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과 손자들도 너와 똑같이 하도록 키우겠느냐? 나리, 그건 제가 하기 나름이겠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거지, 여보? 너의 아이들이나 다른 창조물들 중에서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또 누구도 다른 이들을 지배하거나 모질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느냐? 저는 그런 꼴은 못 봅니다. 진짜예요. 만약 그런 꼴을 보면 혼쭐을 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마부의 목소리는 점점 느릿느릿해지고 우렁차졌다. 그 목소리는 런던 내기에 날카롭고 빠른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또 적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난다면 너는 공격할 땐 맨 앞에 서고 후퇴할 땐 맨 뒤에 서겠느냐? 마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글쎄요, 나리. 그야 닥쳐봐야 알겠지요. 어쩌면 나약한 사람으로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여태껏 싸움이라곤 주먹 다툼밖에 안 했거든요. 아무튼 노력하고 싶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곧 대관식이 베풀어지리라. 너와 내 아이들과 손자들은 축복을 받고 몇몇은 나니아의 왕이 될 것이며 몇몇은 남쪽 산맥 너머에 있는 아첸랜드의 왕이 되리라. 그리고 너 어린 딸아. 여기서 아슬란은 폴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환영한다. 너는 저주받은 찬의 황폐해진 궁전에 있는 조각상의 홀에서
내게 폭력을 휘두른 저 소년을 용서했느냐? 네, 아슬라님, 벌써 화해했는걸요. 그럼 잘 됐구나. 이제 사내아의 차례니까.